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박재영, 이유섭.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 작가님. 응? 이제 보니까 오늘 옷이 네네. 약간 무슨 주석 같은데요? 인민복이에요. 왜 인민복을 입고 있어요? 깜짝 놀랐네. 전국의 자수민주. 자, 다음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허지웅 쇼의 입간판 탁피디입니다. 요즘 발가락이 좀 아프시다고.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겠지만 그 노란색 액체를 좀 줄이십시오. 노란색 액체? 노란색. 네. 맥주. 그렇습니다. 네. 노란색 액체 한약도 있는데. 네. 그래. 언어유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저. 오늘 명저. 한 끼의 저자 이유석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수에서 멈출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한 끼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좋은 책입니다. 저희 청취자분이 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목요일이 우리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이 도시락을 뭘 싸주면 좋을지 모르겠다, 고민이다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락을 이제 안 싸잖아요. 네네. 급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하필이면 저희에게 그걸 물어보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네, 왜냐면 저나 탁피디는 싸줄 사람도 없고. 그냥 뭔가 그날 편도. 편의점 도시락. 그날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 네네네. 점심에 뭘 먹으면 좋을지. 일단은 부담은 없어야죠. 괜히 밥 먹고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졸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가볍게. 그냥 오물오물 씹을 수 있게 뭐 유부초밥 같은 거. 유부초밥. 그리고 거기에 뭐 그날은 어쨌든 두뇌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바로 그냥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당분, 탄수화물 위주가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아무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중훈 작가님은 생각이 없으시다고. 모릅니다. 30여 년 전에 시험 보자. 학력고사 세대. 학력고사. 학력고사 세대야? 네. 그럼요. 아이고. 네. 막차. 그렇겠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같이 방송하는 거를 참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뭐가요? 누가요? 그거는 의문의 여지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조식인데 조식. 이 자칫 주제가 조식이면은 그냥 우리 해장 메뉴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매번 조식을 해장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아침밥인 분이 있어요. 놀라운 게 또 대부분의 그 해장 메뉴가 극히 일부를 또 제외하면은 속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새벽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들은 보통 선짓국, 뭐 해장국집이 많죠. 콩나물국밥집. 그렇죠. 그런 집 많기는 해요. 근데 또 찾아보면 다양합니다. 근데 같은 조식이지만 결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홍차를 곁들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와 뜨거운 선짓국 이러고 먹는 것과 저는 영국 사람들도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뜨거운 홍차로 하면서 먹어요. 홍차 되게 뜨거워. 영국 사람들도 그 블러드 푸딩이라고 그 피소세지 그거 아침으로 즐겨 먹습니다. 과연 오늘 조식 어떤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탁피디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것도 있을까? 아니 근데 웅디 그 전에 이 귀중한 문자는 왜 안 읽어주십니까? 귀중한 문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쓱 봤을 때 귀중하지 않아 보여서. 자작극이네. 자작극이라니요. 농담이에요. 김선미님께서 주말에 친한 동생이랑 단양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노탁석의 맛맛 맛집 투어 여행 중이거든요. 얼마나 귀중한 문자입니까? 노 작가님의 추천 맛집. 네네네. 진짜 맛있었어요. 지인 아닙니까? 지인? 아닙니다. 김선미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지웅 씨
MBC 애청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추천해드렸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시옷집에 가셔가지고 청국장을 드신 모양이에요. 여기 노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사진도 보내셨어요. 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끝내주네요. 끝내주죠. 그렇게 다냐. 네. 다음에는 언제 어디 딴 데 가실 필요 없이 김포로 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맛집들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아주. 네. 지금 김포는요 한 집 건너 저기 탁피디님이 추천한 식당들이에요. 김포에서 장사하면서 안 나온 게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탁쌤 아마 그 맛집 투어를 갔다가 김포를 한정해서 한다면은 사실 차가 필요 없죠. 아 그렇습니다. 예, 촘촘합니다. 달방 끊어야 돼요. 달방. 아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 코너에서 소개한 맛집들만 골라서 돌아보는 투어를 지금 하고 계시다.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식당 요즘 그렇게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도에 미리 점을 찍어놓고 어디 가게 되면 그것만 꺼내 보시면 여행하시기 진짜 특히 식당 여행하시기 정말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저희 프로그램에 소개된 식당들만 잘 갈무리해 두시면은 전국 어디를 가셔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포, 인천, 마포구는 시커면서 안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 소상공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허지웅 쇼입니다. 애청자 김선미님께 마스크팩 드린다고. 아 그래요. 네, 마스크팩 축하드립니다. 선물로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패키지로 나중에 노탁석의 맛맛 여행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봐도 너무 좋네요. 좋지 않을까. 놀러먹기 연구소에서 만들겠습니다. 놀고먹기 연구소에서. 나도 알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나도 만들 수 있는데. 콜라보레이션으로 노탁석이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탁 PD님이 소개해주시는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말이 언제나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식의 TMI 역사 들어갈게요. 자 요즘 보면 조사해 보면은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네네. 저는 그러세요? 항상 먹습니다. 저는 그냥 커피 한 잔만 먹습니다. 오 정말. 네네. 오. 아침 드세요, 늘? 저는 늘 방송할 때 많이 당하는 경우이기도 한데 네네. 물 먹었습니다. 여튼 그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전체 4분의 1에 이를 만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은 끼니가 하루 2끼였어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된 식사를 보통 이제 조석이라고 했습니다. 조석.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이 없었죠. 이게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산업혁명 전에는 네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인들이 두 끼가 정상이었다. 그렇죠. 예. 네. 떡볶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에만 이른밥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밥. 이른밥이 특히 이제 겨울에 해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뭔가 아침밥을 먹기까지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어나자마자 먹는 그 이른밥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른밥. 네, 아침조의 조식이 아니라 이를 조자 조식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양의 브렉퍼스트 요것도 그 이른밥과 개념이 좀 비슷한 식사예요. 예. 중세 유럽도 하루 끼니는 2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낮과 저녁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 점심까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게 단식이 돼요. 단식이 패스트거든요. 그 패스트를 깨트린다. 그래서 퍼스트.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16세기 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아침 식사가 죄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너무 쾌락적인 거예요. 중세 초기에 이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느라고 이제 하루를 탕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도덕론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기품이 있는 인간이라면 아침에 좀 모름지기 공복이어야 한다. 그래서 점심을 가볍게 먹고 그것보다 좀 더 푸짐한 저녁 이렇게 2끼면 하루 식사는 충분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세 때만 하더라도 물이 그렇게 신뢰성 있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먹고 않았죠. 아픈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음료가 뭐였냐? 맥주. 저는 이거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조주. 아침에 그래서 아맥이에요, 모닝 아맥? 맥주. 아침에 맥주? 아맥. 네. 수분 보충용 맥주 또는 와인. 이제 이런 걸 먹다 보면 또 알딸딸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 이미지가 더 좋지 않았다. 그랬구나. 근데 이제 아침 식사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건 이제 대항해 시대로 인한 무역 그리고 산업 혁명 때문입니다. 예. 일단 신대륙과 아시아에서 홍차, 커피, 카카오가 들어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인기를 끈 게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코코아 아닙니까? 서로 연락. 요걸 마시게 되면은 눈도 뿅 떠지고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렇지. 그래서 1662년에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금식 기간에도 음료 섭취는 금식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금식 기간에 카카오 마시는 거, 코코아 마시는 게 허용이 돼요. 그건 예외였구나. 네네, 예외로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 식사에 또 커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18세기인데요. 커피에 우유를 섞은 카페오레 또는 카페라떼가 아침 식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필수로. 네, 왜냐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침 일찍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빨리 잠을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든든한 아침 식사가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산업혁명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영국에서 일어났죠. 예. 그래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여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상당히 든든해요. 맞아. 풀 브렉퍼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맞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빵, 달걀 프라이, 베이컨 그리고 이제 소시지에 감자 요리, 특히 이제 해시 브라운 같은 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크드 빈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대찌개 먹을 때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블랙 푸딩이 뭐냐면은 소시지, 선지입니다. 선지. 피순대. 근데 이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대륙 쪽에는 좀 늦게까지 귀족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잖아요. 예.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쪽. 그래서 아침에 굳이 그 부대 끼는 거 먹어봤자 속만 안 좋고 어차피 점심 때 든든하게 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점심 든든하게 먹을 때까지 그냥 좀 배고픔만 가시면 돼. 이런 느낌으로 먹었죠. 그래서 빵에다 커피를 곁들이는 아주 가벼운 구성이 되는데 이때도 빵을 그냥 식빵을 먹는 게 아니라 좀 고급지게 크루아상. 네네네. 요런 거 먹고 페이스트리 요런 거 먹고 해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콘티넨탈 브렉퍼스트. 네네. 대륙에서 이렇게 먹는다. 이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도 있거든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좀 더 가깝습니다.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그 영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이주민들이 서부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숲으로 나가기 전에 황무지로 나가기 전에 아침을 좀 든든하게 먹고 시작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버터향 가득한 팬케이크, 와플, 뭐 이제 시리얼, 삶은 달걀, 스크램블, 오믈렛 이제 요런 달걀 요리 그리고 두끼 아니에요? 두끼. 2,000kcal. 그리고 이제 두껍게 썬 베이컨에 간단한 과일까지 추가해서 먹는 요런 게 이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되겠습니다. 많은데. 네. 그러니까 재밌다. 그 호텔에서 조식을 우리가 고를 때 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보통 이제 요 중에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유래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의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 7일 아침 식사율이 33%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거의 꼴찌예요. 아시아에서 보면은 평균 아침 식사율이 51%.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75%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슬프게도 시간 부족인데. 그렇지. 하루에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침 식사니까 조금 부지런을 떠시더라도 든든히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TMI 역사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언제나 대충 재밌습니다. 그런가? 그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의 진화를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인류가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거는 진짜 끝에 한 0.5cm 정도. 네, 그렇지. 20세기 들어서. 예, 산업혁명 이후에 먹기 시작해. 세 끼를 너무 노골적으로 발음하지 마시고요. 세 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오히려 다시 줄고 있다. 아침을 먹는 인구가. 그러니까 사람들 너무 바쁘게 하니까. 그렇지. 출퇴근 시간이 이제 1시간 넘게 걸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뭐 위성도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를 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식으로 밥으로 아침을 먹는 경우는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이제 집에서 누가 그걸 전담해서 차려주지 않으면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막 바쁘게 준비하면서 그렇지. 자기가 요리까지 하고 이런 시간이 정말 없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 주변에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쪽에 오피스가에는 토스트 집이 새벽에 출연해서 잠깐 출연해서 그렇지. 토스트 김밥
팔고 사라진 지하철역 그 입구 쪽에서도 많이들 판매하시고. 그래 진짜 우리한테 조식의 대명사는 출근할 때 포장마차에서 바로 구워주는 그 토스트였어. 진짜. 맞아요. 네, 그 요새 해외에서 인기래요. 그래요? 토스트에서 영국에서 누가 그 장사를 해가지고요. 런던에서 아주 막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한국식 토스트라고 불러요? 한국식 토스트. 그렇구나. 그 계란을 서로 이게 양념을 해가지고. 딱 붙인 다음에 그렇지. 거기다 설탕 약간 뿌리고 잼 넣어서 설탕 있잖아요. 뿌린 거. 빵꼭 마가린에 구워주셔야 되는데 버터 안 됩니다.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돼서 아침을 먹기 시작했는데 인류가 이제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일 때문에 그마저도 또 사라져간다는 거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식당 갈까요? 첫 번째 식당을 가지 말고 퀴즈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영국에서 먹는 잉글리시 블랙포레스트 그리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아메리칸 블랙포레스트에는 들어가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컨티넨탈 블랙포레스트에는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허. 문제는 굉장히 뭔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보기를 들으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1번 된장국 2번 제육볶음 3번 베이컨 힌트. 이건 뭐 제가 이 명저 그 한 끼에도 썼는데. 명저요? 예. 이거 쓰고 나서 제가 여기 이걸 막 집중적으로 달았어요. 아침에 많이 먹는다. 뭐 사람들이 삼겹살을 뭐 갑자기 아침 먹지 않지만 먹는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게 대한 칭송하는 그런 그 이메일이 102건이 왔어요. 102건이 왔군요. 102건이 와서 제가 이게 기억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02건이라고 수를 세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102건째 102건 더 팔았어요. 그래요. 102건 더 팔고 이렇게 눈치 좀 안 보면 안 돼요? 눈치 좀 안 보면 안 돼요? 이 말에 이런 싸늘한 거에 제 마음이 베이건. 아니야. 베이건 괜찮아요. 제가 소장님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잖아요. 소장님은 거침이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지상의 지위를 누리는 분인데 여기서 그 퀴즈 힌트를 내실 때 보면은 애처롭습니다. 아니에요. 102건이나 왔다니까. 그렇습니다. 제 책이 그냥 102위권에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02건 아주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누가 내고 있어. 그만해.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을 나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00원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100원이 102원이 드네. 102원 아니고 100원이 드네요. 지금 100원이 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이 102건이나 제가 사실 102 학군단 출신인데.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피터 야로우의 Beans, Bacon and Gravy 그리고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맘맛 함께하고 있는데요. 막곤대 노중근 작가, 여행교회 교주, 탁재영 PD, 삼장밥사 이우석 소장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서유기 같다. 그러시오. 이 세 분과 함께 서역으로 가는 건 아니고 조식 맛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0971 쓰시는 분께서 이우석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힌트는 댁에서 준비를 해오시나요? 아니면은 즉흥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즉흥적인 거면은 정말 뛰어난 순발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짝짝짝. 이게 문제가요. 방송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 와요. 근데 뭐 딴짓하다 보면 문제를 못 봐. 여기 와서 놀라는 경우가 많죠. 순발력은 아니고 사실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모발력입니다. 머리가 좀 그 녹색지대는 준비 없는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준비 없는 방송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렇군요. 다 즉흥입니다. 여기 밖에서 한 10분 동안 준비하는 거잖아. 5분? 아니 제가 증언해 드릴게요. 밖에서도 안 봐요. 진짜? 아니요, 엘리베이터에서도 가끔 이제 보고 뭐 하지. 근데 요새는 트라우마가 좀 심해가지고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길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축됐어요. 그래요. 오늘도 근데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저도 102. 102원.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네네네. 100위권이 나왔다니까. 나는 진짜 순간적으로 그냥 속으로 프랜시스 베이컨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위권.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니까. 야 100위권. 그러니까. 야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097을 쓰시는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방숙영님께서 노중훈님 갑자기 왜 스타일이 바뀌신 거예요? 라고?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웅디께서 인민복 벗어 뭐 주석 같다 그래가지고 벗어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뻐요. 뭘 입든 예뻐. 안성찬님께서 현시각 지금 제가 김포의 하성면에서 뭘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탁피디님 뭐 먹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벽한 코스를 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히읗집이 있는데 그 히읗집이 오리 주물럭 그리고 오돌이 백숙 이런 걸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거 뭐 1시간 전에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요새 뭐 다들 이제 그 요리하는 법들이 이제 옛날만큼 완전히 이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여튼 이제 여기에서 든든하게 몸보신을 하신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지읒 카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밀크티. 밀크티와 정말 그 베이커리 맛있는 곳이거든요. 그 케이크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성찬님이 정말 급하시면 이게 지금 고릴라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은채 작가 답장을 보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호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제가 은채 작가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순발력, 이 뭔가 이 참여력, 마치 예전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는 것처럼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준다는 대신맨. 밖에서 근데 은채 작가가 인상 쓰는 게 보이네요. 자기 일러놨다고. 인상 안 쓰고 있었어. 그렇습니까? 늘 웃는 상인데 어떻게 인상을 쓰겠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정확한 식당 이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스게 맘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올라갈 뿐 방송 중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방송 중엔 촉성으로만 소개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맛집 정보 궁금하다 찾아가고 싶다 혹은 아까 그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투어를 돌고 싶다. 맞아. 그런 분들께서는 노탁스게 맘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식 맛집. 첫 번째 집부터 가보겠습니다. 강력한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히읗집인데요. 오랜만에 서울이네. 해장국집이고요. 아침 6시부터 식사를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잖아. 오늘 말이 주식이지 해장이 될 것 같다. 근데 웅디 이 집이요. 대단한 집입니다. 그래요? 58년. 6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굉장히 유명한데 3대가 이어지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장위동 창업주 할머니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 손녀까지 이어지는 60여 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정말 오래된 역사가 쌓여 있는 그런 집이고요. 장위동이 어디지? 장위동? 저기 강북구인데 지금은 번동에 있어요. 근데 지금 간판에도 장위동이 쓰여 있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거기 있다가 지금은 번동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이 탄생한 탄생지에 대한 애틋함을 여전히 간판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6시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메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해장국 특 그리고 술국이 있습니다. 믿음직스럽다. 그렇죠. 그러면 웅디 해장국과 해장국 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고기가 좀 덜 있고 많이 있고 아닐까요? 정답. 정확히 내장의 함유, 유무에 따라서 보통과 특이 갈리고요. 일단 반찬도 단촐합니다. 깍두기가 아주 새콤새콤해서 상당히 입맛 도둑이 좋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찍어 드실 수 있는 양파 겨자 간장이 나오고 다진 매운 고추가 놓여 있습니다. 좋다. 일단 양파가 떠 있는 것부터가 정성스러워 보이네. 맞습니다. 해장국 지금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소뼈가 큰 게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 뜯어먹는 재미 아침부터 뜯으셔야죠. 그리고 저 선지 자태를 보십시오. 상당히 크고 표면이 매끄러운 찰선지에 가깝습니다. 저 선지의 맛도 훌륭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특에는 전 특을 먹었거든요. 그럼 내포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소의 두 번째 위 벌집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명 카페트. 카페트. 그렇죠. 타올.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거지와 콩나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수함과 시원함을 더해주겠죠. 국물은 제 입 기준으로 제 입에 살짝 간간하면서도 깔끔하고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그래서 뚝뚝 밥 말아가지고 정말 잘 들어가는 그런 해장국이고 설마 아침 6시부터
술을 드실 수도 있지. 왜냐면 밤새 일하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분은 퇴근하는 거죠. 퇴근하는 거니까. 게. 그런 분들에서 여기 농주도 판매를 하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여기 오신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걸 한번 봤어요. 일반 그냥 희석식 소주인데 냉장고에 들어간 거 말고 노지 밖에 있는 거 있지 않아? 그거 이렇게 한 컵에 가득 따라가지고 물 마시듯이. 그냥 물컵에다가요?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편안하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에게 해장집 또는 아침 식당으로 사랑받는 그런 곳이 되겠고, 여기 보면 기사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할머니를 이렇게 창업자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 퍼주다가 별이 되신 해장국 할머니 이런 식으로 정말 고마운 분이죠. 이 저렴한 가격에 오랫동안 유지를 해준 아주 감사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네네. 저는 저 고추다대기를 좀 넣어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먹다가 나중에 국물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넣어서 먹어봤는데 매워? 국물 자체가 조금 간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크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깍국 넣으면 그래 깍두기 국물 그래도 되지. 맞습니다. 저기 딱 국자까지 있는 거 보니까 네네. 깍두기 국물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국물이 딱 너무 뜨거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쭉 들이키게. 그렇지. 그게 좋아. 좋은 그런 국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진 식단이었습니다. 좋은 집입니다. 역시 해장이었어. 오늘 결국 해장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팬케이크야. 이 집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서울 마포구. 오늘 또 서울이야? 웬일로 이렇게? 우리 흔히 연남동이라고 그러는데 동교동에 속하죠. 티귿집인데. 티귿집인데 아침 일찍 여는 사실 보면 브런치나 이런 거 보면 마리 브런치 문을 열기로 11시에 열어요. 그렇지. 그럼 런치지 사실은. 근데 이 집은 8시면 먹을 수 있어요. 소장님 그러면은 해장 맛집이 아니라 브런치 집이에요? 아니요. 브레이크퍼스트 집입니다. 진짜로. 메뉴가 여기는 거의 미국이에요. 아침에 인테리어부터 안에 분위기가 다 미국식입니다. 그래서 와플에 소세지에 계란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하는 집인데 종류별로 먹을 수 있어요. 팬케이크를 고를 수도 있고 와플을 고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따로 스크램블드 에그와 에그 프라이, 그다음에 고를 수 있는 거지. 여기는 소세지, 베이컨,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와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핫케이크도 있네요. 핫케이크. 네, 핫케이크에 팬케이크. 팬케이크. 그래서 이게 미국처럼 진짜로 묽은 아메리칸 커피를 한 주전자를 줍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침부터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다양한 다양한 거를 고를 수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옛날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 대통령이죠. 오바마. 오바마식 브렉퍼스트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 먹었던 메뉴를 구성을 했는데 하와이식인가? 하와이안식은 아니고요. 좀 달달구레한 이제 그 스크램블드 에그랑 그다음에 베이컨, 그다음에 소세지, 이게 지금 좀 보이시죠 이거? 오바마 메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취자들은 못 보십니다. 네.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뭔지 까먹었어요. 제가 이걸 안 시켜서. 봐봐,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해시포테이토 아닙니까? 해시포테이토. 제가 원래 저 팬케이크를 좋아해가지고 팬케이크로 시켜가지고 대신 이쪽 자체에서는 아침 식사만큼은 그냥 아예 미국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TV 브라운관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뉴스를 틀어놓잖아요. 아침 해장국집에 가면 굿모닝 여기 아메리카 CNN 틀어놔요. CNN, AFKN 이런 거. AFK.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침 식사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외 여행 온 것처럼 호텔 뷔페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연남동에 있는 티읕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을 알고 지낸지 모시고 지낸지 20여 년의 세월 아닙니까? 근데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마어마한 기억력이에요. 그래요? 50년 전 걸 다 기억을 해요. 세세하게. 근데 저도 수도 없이 만나고 이건 안 먹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는 내가 처음 들었어요. 진짜 20년 만에.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위는 아침에 팬케이크로 해장이 가능한 그런 위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요. 제가 옛날에 샌디에이고에서 팬케이크 14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팬케이크 맛있으니까. 그게 기본이더라고요. 스페셜이 아니라. 근데 왜 나는 팬케이크를 핫케이크로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엄마가 핫케이크라고 그 가루로 옛날에 우리가 맨 처음 접했으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진짜 많이 주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곰 그려져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러면은 그게 원래 정식 명칭이 아니라 그 제품의 이름이구나. 일본에서 호떡 케이크라고 불렀어요. 네. 그렇구나. 저도 이거 보니까 추억 돋는 게 미국 가서 취재하고서는 술 열심히 마시고 아침에 그런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다 이런 거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부터. 그래서 입에서 술 냄새 풀풀 나는데 그 스크램블드 에그랑 커피랑 마시고 있던. 근데 이게 또 해정이 은근히 돼요. 먹다 보면 돼요. 이 묽은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뜨끈뜨끈하게 국처럼 우리 이제 장국처럼 마시는 거죠. 그다음에 달걀이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예. 그럼 단백질과 수분 공급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해장의 원리를 다 충족시키는 건데 그래서 소스들이 여기 많아요. 매운 걸 좋아하시면 쌀사 소스나 뭐 케찹을 많이 드시면 되고 섞어서 그다음에 치폴레나 여기 또 브렉퍼스트 브리또도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히스패닉 쪽에 있는 아침 조식 문화와 무슨 미국의 뭐 동부식, 뭐 서부식 다 충족시키는 대한민국의 아침을 뒤에 얼굴을 좀 살피면서 방송을 하세요. 그만하라고 지금 표정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핫케이크 사이에 제육볶음을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뭔가 맞장구를 치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영혼이 없어가지고. 다음엔 국밥으로 준비해 주세요. 국밥으로 동결 건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다음을 바라갈게요. 자, 탁피디님. 네, 저는 그 옆에 이제 신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 연대 맞은편인데. 뭐 이쪽이 아무래도 뭐 직장인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 식사가 발달한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여기 기역 브런치 집인데요. 여기가 중국식입니다. 중국식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 신기하다. 콩국. 네. 중국식 조식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요띠아오 그리고 또우장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식 안 다른 꽈배기 그리고 두유잖아요. 맞아요. 요게 이제 항저우 지역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셨을 때도 이 메뉴로 굉장히 서민적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셔서 화제가 됐었고 우리나라에도 화교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가지고 온 메뉴예요. 사실은 토착화 이미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메뉴로 아침을 이제 드셔본 중국 여행 좀 해 보신 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정통 중국풍의 요우띠아오 그리고 또우장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저는 좋아해요. 맛있어. 그리고 이제 중국식 아침 식사 그러면은 우리 그 전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지엔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엔빙에다가 뭘 넣어서 먹는 쇼좌빙. 쇼좌빙이 뭐냐면은 쇼가 그 손 숫자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꽉 잡고 먹는 전병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중국식 크레페예요. 그렇지. 내용물이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크레페.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전병에다가 뭐 계란, 소세지, 베이컨, 치즈, 고수 이런 거를 다양하게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생긴 것도 크레페네. 네네네. 근데 되게 굉장히 현대식으로 용기나 이런 거에 플레이팅이 현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들어가 보면은 1인용 테이블이 한 2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테이크아웃 그리고 이제 배달 이런 걸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장 이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엔빙도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문하면 이제 검은깨가 뿌려진 지엔빙에다가 그 안에 이제 아예 그 지금 이 요우띠아오 이걸 넣어가지고 요우띠아오. 네네. 요게 이제 요우띠아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안단 꽈배기. 설탕이 안 뿌려진 꽈배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요우띠아오를 아예 넣고 계란, 양배추, 소세지 그리고 매운 소스까지 넣은 요런 지엔빙도 있고 여기에다가 완탕도 팝니다. 그래서 이제 완탕을 한 사발 곁들이면은 점심까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든든한 아침이 완성이 되고 또우장은 그래서 이 요띠아오가 안 달기 때문에 또우장이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또우장은 조금 달아야 돼. 맞아. 그래? 그래서 이제 요 조합이 굉장히 훌륭하고 남미 음식 같다.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피단 닭고기 죽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어떤 내가 좋아할 만한 물만두랑 왕만두도 있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아침에 다 드신다고요? 잔치 열렸네. 한번 가보시면 되죠. 피단 닭죽 맛있겠습니다. 그거 피단 으깨 가지고 그걸로 맛을 했는데 짭조름하고 이 감칠맛 덩어리거든요. 맛있겠다. 그죠? 그런 거 편의점에서 팔아도 되겠다. 간단하게. 구축으로. 너무 맛있겠습니다. 100% 웅디는 여기 가면 닭죽이랑 그다음에 완탕 먹는다. 100%. 김치 달라. 우리 노 작가님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저는 경상남도 창원으로 모시고 갑니다. 마산 하포구 교방동에 있는 디귿 식당. 저 살던 데인데 여기 옛날에. 근데 좀 전에 고등학교 때. 탁 PD님 끝나신 거 맞죠? 네네네. 네네네. 지금 조용히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여기는 아침 7시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 간판에서 세월이 느껴지죠. 30년 넘은 집이고요. 경상도 남편과 전라도 아내가 운영을 하는 그런 집이 되겠고 여기가 지금 그 간판에 휴게실이라 써 있어요. 휴게 음식점은 술을 못 팔아요.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근데 여기서 제가 먹은 메뉴는 두루치기 1인분이랑 돼지찌개 1인분을 먹고 싶었으나 1인분 하나하나씩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돼지찌개만 먹었습니다. 돼지찌개. 맛있겠다. 근데 돼지찌개가 있고 김치찌개가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돼지찌개가 고추장찌개 아닐까요? 아니지. 그럼? 김치찌개는 김치가 들어가고 돼지찌개는 김치가 안 들어가는 건데 저렇게 제가 먹었을 땐 7,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인용 상을 저렇게 양은 쟁반에 담아가지고 반찬 8개와 함께 밥과 찌개를 가져다 주시는데 아름답다. 저 때 먹었을 때 반찬 중 제일 맛있었던 건 제대로 맛이 들어가지고 감칠맛이 폭발하고 아삭아삭함이 좀 용솟음치는 총각김치. 저게 너무 맛있었어요. 저 밥이랑 그냥 막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애호박볶음, 콩나물, 뭐 배추김치, 꽈리고추, 진미채, 뭐 깻잎장아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밥을 무한정으로 부르는 고마운 반찬들이고, 찌개는 저게 꽤 양이 많습니다. 1인분인데 고기 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굉장히 터프하게 잘라서 넣으신 거예요. 그냥 비계에도 두툼하게 달려 있고 앞다리살. 이 고기의 양이 그 어디 할머니 집 놀러 갔을 때 손자 먹으라고 아낌없이 넣으신 그런 김치찌개예요. 맞습니다. 이게 식으면 위에 가죽 생겨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기름이 좀 많아서. 그래서 고기로 충분히 배가 부를 법하고요. 국물의 뉘앙스는 살짝 새콤함이 좀 감돌아요. 그리고 제 입에는 좀 간간함이 있었고,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양파와 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숨이 하나도 안 죽었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또 씹는 맛이 아주 깜빡 잊고 늦게 넣은 거 아니고. 깜빡 잊고 늦게. 30년 하신 분이에요. 양파 뭐. 기억이 또 안 좋으신 분이 지금. 넘어가. 그래서 아침 일찍 정말 아까 웅디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 예전에 외갓집 외할머니 집에 가서 정말 정성껏 차려주시는 아침밥 먹는 그런 느낌이 나는 고마운 집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좋아 보여요. 여기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까 어디로 오셨죠? 창원시 마산하포구 교방동. 우리 탁 PD님이 제가 여기 고등학교 때 여기 살았었어요. 신기하다. 저 집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못 본 것 같아요. 걔는 입맛에 좀 안 맞죠. 탁 PD님은 그 떠우장 먹고 네팔 음식 먹고 이래가지고 고수식 잘 먹지. 학생 때는 공부하기 바쁘지 뭐 이런 집 어디가. 그랬구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의 아마 마지막 집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그 유명한 주막이죠. 옛날에 다산 선생님이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와서 처음 묵었던 주막. 그 복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름? 그냥 역사 사이제. 사이제가 뭐 그건 아니고 새로 이제 복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도지정 문화재죠. 도지정 문화재. 근데 사이제를 이제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옥을 지어가지고 숙박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주막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주막에서 묵으셨거든요. 주막 뒷방에 묵으셨던 거예요. 저 정약용 선생이. 그래가지고 다산 선생님이 즐겨 드셨던 아욱국도 재현을 했어요. 좋다. 그래서 아침에 드실 수 있습니다. 대신 얘가 사실 숙박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묵으신다면 내일 아침에 아욱국을 먹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욱국이 이 시원한 된장 국물에 이게 뭐 뻘겋지도 않고 뭐 칼칼하지도 않고 진짜 부드러운 아욱국 자체의 어떤 본연의 맛을 살린 된장 베이스의 아욱국과 함께 묵은지와 강진이 묵은지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여러 반찬이 함께 나오는 그것도 앉아서 평상에서 드시겠다 싶으면 가져가서 상에다가 차리면 정말 내가 다산선생님이 되지 않았나 할 정도의 그런 풍치까지 느낄 수 있는. 내가 다산인가 이런 느낌으로. 네네. 예, 그러한 뭐 풍류를 즐기며. 근데 사실 유배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간결하게 드셨죠. 제일 잘 나가던 이제 정승이 고관 대작이 갑자기 이제 강진 땅까지 유배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아욱국을 드시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색에 잠기셨을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사진 보니까 너무 귀한 식단 아닌가요? 근데 아욱국 자체는 굉장히 라이트하고 굉장히 가볍고 부담 없이 속편한 아침 식사로 딱 좋은 말 국이에요. 그대로 조식에 맞는 그런 음식이었다. 여기 알겠습니다. 체크아웃 하시기 전에 아욱국. 네. 오늘 뭔가 좀 다들 조금씩 어긋나 있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식 맛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베이컨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